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윤영수 부파원입니다. 오늘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FOMC를 앞두고 시장이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개별 지수별로 보면 다우지수가 0.39%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0.37%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34% 상승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3대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날 사상 처음으로 36,000을 웃돌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소형주를 모아둔 러셀 2000 지수도 0.1%가량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로 장을 마쳤습니다. 개별 지수별로 보면 화이자가 이날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이제 4%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 그 실적 전망치도 상향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언더아머, 그러니까 스포츠 의류 업체죠. 언더아머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장중에 한 19% 이상 올랐는데 한 16%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경기가 살아나면서 소비가 늘면서 이제 실적이 상당히 개선이 됐고요. 이 같은 소식에 주가가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포니 주가도 오늘 8% 이상 올랐는데요. 초반에는 이제 그 기업 인수 소식에 M&A 소식에 이제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다가 결국 실적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주가가 8% 이상 올랐습니다. 에스티로더의 주가도 실적 호조에 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이제 장 초반부터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개장 전부터 한 4%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요. 테슬라 주가는 장중에 한 0.5% 수준으로 낙폭을 줄이기도 했지만 결국 3%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한 데는 전날 밤에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이제 그 허츠가 그 테슬라 차량 10만 대를 주문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는 아직 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다라고 트위터에 썼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장중에 허츠 측에서 이제 우리 이미 테슬라 쪽으로부터 차량 인도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좀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이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리콜 소식도 있고 해서 주가는 결국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9월에 S&P 500 지수가 거의 한 5% 가량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10월 들어서 지수가 한 6% 가량 반등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11월과 12월에도 이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조사에 따르면 S&P 500 지수가 지금 1936년 이후 11월에는 평균 1.1%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같은 경우도 2.3%로 보통 이제 그 12월 같은 경우는 산타랠리라고 해서 시장이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는 한 79%가량은 이제 주가가 오름세로 장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이제 주가가 추가 상승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봤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하강 위험이 앞에 계속 놓여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강한 이제 7% 지금 예상치를 7%가량 웃도는 이 같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올해와 내년 EPS 같은 경우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계속 오르고 있는 이제 상향 조정 사이클 자체가 이제 피크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상향 수정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끝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 증가세가 이제 끝나면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로이트 홀트 그룹의 짐 폴슨 전략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펀더멘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광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이제 공급 제약 자체를 문제로 지적을 해왔지만 대다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건 가격을 올리고 있고 강한 이익 마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수요의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훨씬 더 좋은 매출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제 강한 수요에
이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익 마진이 줄어들 것이라는 공포는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섹터별로 보면 이제 에너지와 이미 소비재 관련주만 하락했고 나머지 9개 섹터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재, 부동산, 기술, 필수 소비재 관련주들이 모두 올랐고요. 금융 관련주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엔 CNBC의 설문조사 관련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CNBC가 이제 정기적으로 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보시면 일단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을 11월에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일 테이퍼링을 발표하고 테이퍼링 시작도 12월이 아닌 11월에 시작할 것으로 지금 투자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산 매입 축소 규모는 월 150억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첫 금리 인상 시기는 내년 9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조사에서는 이제 그 첫 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 12월로 지금 투자자들이 예상한다고 나왔었는데 이 시기가 지금 내년 9월로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들도 전체의 44%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을 넘지 않는데요.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은 내년 9월에 첫 금리 인상 시기를 점쳤습니다. 그리고 응답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역시 인플레이션인데요. 60%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중앙은행이 당장 모든 자산 매입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가장 큰 걱정거리로 뽑았습니다. CNBC 설문조사는 지금 이제 그 투자자들이나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장에 있는 전략가들이나 이제 시장에 코멘트를 해주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렇지만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이미 그 내년 6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58% 그리고 내년 12월까지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한 73%까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올해 같은 경우는 4.8%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지난 9월 조사 때의 4.4%에서 상승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3.5%로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주가와 관련한 이제 설문도 이루어졌습니다. 10%가량 주가가 현 수준에서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자가 48%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10%가량 지금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39%로 지금 하락할 가능성보다 더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르는 것보다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응답자들은 S&P 500 지수가 지금부터 연말까지 0.5%포인트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내년에는 3%가량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날 테슬라의 주가가 장중에 4%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테슬라가 아직 허츠와 계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것이 이제 발단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허츠가 얼마 전에 그 테슬라의 모델 3를 10만 대 주문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머스크가 그러니까 아직 사인을 한 것은 아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머스크의 트위터였는데요. 이날 전날 밤에 1일 밤에 이제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지금 허츠에 기반한 것이라면 우리는 아직 사인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지금 테슬라는 생산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 따라서 우리는 허츠에게 똑같은 마진을 주고 차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비자들에게 차를 파는 것과 똑같이 허츠에게도 이렇게 할인해서 판다던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를 했는데요. 실제로 블룸버그가 이제 만약에 허츠가 차량 10만 대를 매입을 할 경우에 테슬라에게 돌아오는 매출액이 한 42억 달러로 추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머스크의 이 같은 트위터가 나오고 나서 시간 외에서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어젯밤부터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 개장 전에도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장중에 이 허츠의 해명 반박 자료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낙폭을 줄였습니다. 허츠 측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발표한 대로 허츠는
전기차, 테슬라의 전기차 10만 대를 초기 주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그 전기차 그 차징, 그 충전 인프라 자체에 투자를 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인도가 이미 그 차량 인도가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우리 렌트카 이 영업점에서 테슬라에 대한 초기 수요가 매우 강한 것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테슬라 차량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냈는데요. 그런데 이 인도하는 차량 자체가 기존에 계약한 그 10만 대의 물량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다만 지난번에 발표한 대로 2022년 말까지 테슬라 차량 10만 대를 매입할 것이라는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나이키가 메타버스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나이키가 지금 메타버스에서 사용될 이제 가상의 상표권을 출원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총 7개의 상표권 신청을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특허 상표권 사무실에 지금 나이키가 10월 27일자로 나이키와 그리고 Just Do It 그 회사의 나이키 로고죠. 스위시 로고라고 이렇게 그 부메랑 모양의 이 로고와 그리고 이제 에어조단 그리고 점프맥 같은 로고를 상표권 신청을 출원을 했고요. 그 상표권 변호사는 나이키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그 상표권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나이키가 가상 공간에서 나이키 제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야후가 중국에서 사업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지난 20년가의 관계를 이제 청산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한 달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링크드인 서비스를 중국에서 이제 완전히 정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야후 역시 이제 중국에서 철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후는 이 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이제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조치는 이제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법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 IT 기업들이 중국에서 개인들의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야후가 서비스를 접기로 했고요. 앞서 링크드인도 이제 서비스를 접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FOMC 결과가 나오는데요. 내일은 그 결과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